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의 럭키형입니다. 이번 시장은 좀 많이 이슈가 많았죠. 그래서 증시가 8월부터 9월까지 좀 안 좋았습니다. 뭐 단기적인 상승도 있었지만 결론은 지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. 대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만 봐도 9월이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또 특히나 이번 연도가 좀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이 정말 많죠. 뭐 AI 버블이 뭐 끝이 나니 뭐 아니면 경기 침체가 관련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와서 경기 침체가 오니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이번에 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. 과거에도 거의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적인 시점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또 이거 무시하고 상승하게 되면 또 내 자산은 또 가만히 있게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.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? 우리가 투자를 접하기 전에는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월급을 받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낌과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. 또 크지 않고 잘 모르고 지난 경우가 많고, 이 막상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마치 세상에 망해져 가는 느낌, 그리고 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져 가는 느낌, 그러면서 내 계좌가 녹는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. 그리고 나만 불안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 다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해보면 과거의 나도 그렇게 아무렇게 지냈다는 거죠.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자로 살아남은 사람들, 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?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바로 그들은 인간의 본능, 욕심이란 거는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 자산은 적절하게 잘 분배해놔서 그렇습니다. 그분들은 현금과 혹은 채권, 금, 안정적인 자산은 적정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이렇게 소음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. 오히려 불안을 떨고 있는 투자자가 이 시장을 포기할 정도로 더 떨어지고 이 자산을 더 이제 싼 가격에 팔아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?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,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적은 시기로 재미없는 배당주를 받고 투자하고 뭐 빨리 상승하지 않는 이 지수 투자를 해서 언제 파이어족이 되고 언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라는 조급함, 이런 심리 때문에 리스크가 큰 자산을 손에 많이 가게 됩니다.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화끈합니다.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 이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. 예를 들어 나스닥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TQQQ, 아니면 그 인버스 상품 SQQQ,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, 속스, 뭐 저 역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락이나 상승의 자산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도 최대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저점에 매수한 거를 그때 전부 다 몰빵을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,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,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이 심리가 진짜 단단한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. 제가 꾸준히 지수를 모았더라면 이 변동성은 그냥 즐겼을 겁니다. 물론 이번처럼 자산 증가율도 아마 적었겠죠. 아마 퇴사도 안 했을 겁니다.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이 없고 수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. 다행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고 현금 비중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보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특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나, 남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주식들을 따라서 매수를 했거나, 예를 들어 엔비디아들은 많이 들고 계시죠. 그런데 엔비디아만 들고 있지 않으시죠. 엔비디아 뭐 이런 두 배 같은 상품을 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현금 비중도 없어요. 현금 흐름도 정말 뭐 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큰 레버리지 상품인데 심지어 대출까지 일으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그러면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샀는데 10%만 떨어져도 30%가 녹습니다. 내가 만약 대출을, 내 원금 5천만원, 대출 5천만원까지 해서 투자를 했더라면 10%만 녹아더라도 60%가 녹아듭니다.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잃어야 될 거를 3천만원 잃게 됩니다. 감이 가시나요? 내 10%만 떨어져도 3천만 원을 잃게 됩니다. 원금이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이런 선택으로 수익이 났더라 하더라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, 반복해서 수익이 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유로 수익을 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
만약에 이 금액을 예를 들어 1,000만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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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만원 시도해가지고 매번 수익률이 500만원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 번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근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절대 그렇지 않죠.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 두 번째 성공 때 더 큰 신뢰, 세 번째 때는 더 큰 신뢰를 얻게 되면서 점점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.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깡통 차는 이유는 금액이 커지면서 실패했을 때는 그냥 아예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S&P 500, 나스닥, 뭐 SCHD라는 상품들이 우상향을 한다고 하지만은 현금 비중을 지키지 않으면 지수가 하락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버티지 못해 아마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. 하더라도 저점 잡으려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또 저점은 잡았는데 더 내려가나 했을 때 이미 내 원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반드시 내가 투자를 해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. 우선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먼저 하고 나머지 심적으로 안정되는 법인 내에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을 적절히 경험을 해보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큰 금액을 거래 경험이 적은 상태로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 그 다음에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큰 금액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? 예를 들어 한국에는 특히 부동산을 좋아하시죠. 그냥 하지만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.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생 부동산 거래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? 정말 적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아마 10회 미만으로 할 겁니다. 근데 그 10회 미만으로 과연 노하우를 쌓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매번 정책이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는 잘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주식은 적은 금액으로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무리 큰 시총을 가진 회사라도 내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사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. 사람마다 느끼는 경험과 다르고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습득한 노하우와 스타일이 다 전부 다릅니다. 그래서 하다 보면 나와 맞는 투자법을 알게 되면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서 적절하게 또 비중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. 앞으로 CPI 발표, 그 다음에 금리 인하, 경기 침체 우려, 또 대선 후보 정말 많은 이슈를 통해서 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발 뻗고 잘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아니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어떨까요?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